네, 복습합니다. 신앙송을 하려고 했는데요. 워낙 토속적인 시라 제가 읽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좀 사투리가 많이 섞여 있어서 읽어지지가 않아서 연습해 봤는데 하도 안 돼가지고 그냥 포기했어요. 네, 함께 보실 겁니다. 시험 대비해 주세요. 네, 커뮤니티에다가 새로 단원별 평가고사 시험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만점을 기대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하셔서 내일 정도 올릴게요. 네, 문제 올리겠습니다. 미리 공부해 두세요. 복습합니다. 논리학에서 논리를 지탱하는 4가지 원리. 어떤 추론을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동일률, 모순율, 배중률, 충족 이유율 하고 있었죠. 이 4가지 원리 꼭 기억해 두세요. 동일률, 모순율, 배중률, 충족 이유율. 이거에 어긋나면 논리적으로는 모순되나 이거에 어긋나면 시적 차원에서는 그것이 어떤 진실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죠. 논리는 증명할 수 있어야 되지만 시적 차원에서는 그 단계를 뛰어넘는데도 그 너머에도 진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또 충족 이유율에서는 생성의 충족 이유율, 존재의 충족 이유율, 또 인식의 충족 이유율, 행위의 충족 이유율, 충족 이유율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모든 것에는 원인과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인과율, 그런 느낌이면 됩니다. 자, 이제 어조와 화자 11강 어조와 화자에 대해서 할 건데요. 어조, 아주 중요하죠. 어조 하면은 우리가 시인들은 독특한 자신의 목소리를 갖게 되죠. 그래서 자기의 개성을 살리는 데는 어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화자, 어조, 화자가 뭐죠? 화자, 말하는 사람을 화자라고 하죠. 가상의 인물로서 시인이라고 안 그러고 그냥 화자를 내세워서 진술을 합니다. 화자를 서정적 자아라고도 하고 또 시적 자아라고도 해요. 그리고 정서적 거리의 문제, 시점의 문제, 효율적인 활용 이렇게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어조. 일단 어조를 한자로 좀 알아두면 좋겠죠. 이렇게 어조, 말씀 어자에 가락 조자, 이게 원래 고를 조자죠. 고를 조자인데 가락이란 뜻이에요. 음조죠. 언어의 음조. 음조가 소리의 가락이잖아요. 어조는 말의 가락이 어조죠. 어조의 사전적 의미는 말의 가락. 음조는 소리의 가락이라고 하는데 말을 할 때 소리의 높낮이에 변화를 주는 일, 이게 이제 사전적 의미의 어조입니다. 이거 알아두면 되죠. 한마디로 어조는 뭐예요? 말투죠. 말투. 그리고 또 어투, 말투, 말본새 다 같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의 분위기를 말하는 거죠. 그건 이제 어조라고 해요. 어조를 영어로 톤이라고 하는데 톤, 영어로 톤이라고요. 아주 저음자는 어조로 할 때 in a decent tone 이렇게 하죠. 시적 화자의 그러니까 어조는 톤이라고 하는데 시적 화자의 특정한 태도 또는 화자의 특정한 말본새라고 하는데 이 책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시적 화자도 서정적 화자라고도 하고 또는 그냥 화자라고도 하고 시적 자, 서정적 자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화자의 그 특정한 태도, 말태도죠. 말태도, 말하는 태도나 화자의
말하는 말본새 이런 것을 어조라고 하는데, 어조와 목소리를 구분하는 경우 대체로는 구분하지 않는데요. 구분할 때 톤은 말의 분위기인데 목소리는 말의 음색이죠. 음색. 네, 이렇게 해서 그래서 톤, 어조를 톤이라고 하고, 톤은 제재에 대한 화자의 태도, 즉 냉소적인가 풍자적인가를 말하고, 목소리는 영어로 voice라고 하는데요. 소리죠, 소리. 이제 소리인데, 소리는 소리니까 누가 말하는 소리잖아요. voice는 소리니까 듣는 사람, 청자에 대한 화자의 태도, 즉 권위적인 목소리인지 객관적인 목소리인지, 그러니까 듣는 사람에 대한 말의 태도를 voice, 목소리라 하고, 그죠? 그리고 어떤 소재라고 할까요? 제재라고 하지 말고, 네, 소재에 대한, 시적 소재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즉 냉소적이다, 풍자적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화자의 태도를, 설명 다시 할게요. 톤은, 어조는, 톤은 소재에 대한 화자의 태도, 화자의 태도인데, 말하자면 그 소재에 대해서 냉소적인가 풍자적인가를 나타내는 말을 어조, 즉 톤이라고 그래요. 톤. 네. 그런데 이제 굳이 이렇게까지 구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이분의 구별이고요. 근데 이 굉장히 잘 구별해 놨어요. 아주 그냥 느낌 있게 구별을 해 놨습니다. 잘 한번 음미를 해 보세요. 톤, 음색이에요. 음색. 네, 음색인데 어조죠. 음의 소리, 말하는 가락의 어떤 색깔을 말하는 건데, 이 제재하고 소재가 자꾸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소재 중에서 주제가 될 만한 그런 소재를 제재라고 합니다. 네, 거의 같은 말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소재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톤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대상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풍자적일 수가 있죠. 이런 게 톤인데, 그러니까 듣는 사람에게 권위적으로 말할 수도 있고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고 겸손하게 말할 수도 있죠. 이런 것을 voice라고 합니다. 네, 넘어갑니다. 저 홀로 가는 봄날의 이야기, 고재정 시인의 시입니다. 이거를 낭송하려고 했더니 아이고 잘 안 읽어져요. 네, 잠시만요. 네, 제주 삼다수입니다. 자, 얼씨구 큰께 지금 봄바람 나부렀구만 이렇게 사투리를 쓰고 있어요. 이 시에서 시가 개성을 가지려면 어조를 알아야 되는데, 어조는 대부분 어디서 나타나요? 물론 이런 데서도 나타나겠죠. 얼씨구 이러는 거. 왠지 좀 뭔가, 물론 하나하나 따질 일은 아니지만, 얼씨구 이러는 것으로도, 거기에서도 어조가 조금 살짝 느껴지죠. 저 사람 어떤 분위기의 말이구나 하고, 근께 하면 또 이제, 주로 이제 방언을 쓰게 되면 좀 토속적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지금 바람 나부렀구만 이렇게 그죠? 왠지 좀 그래요. 이제 여기는 화자의 등장인물, 시적 등장인물이 한 말이고, 여기는 또 화자가 하는 말이죠. 7자식 죄다 서울로 보내고 홀로 사는 홍도나무집 남원 할매, 그 반백머리에 청명 햇살 뒤집어 쓴 채 나물 캐는 저편을 향해 봇도랑치러 나오던 42살 노총각 석현이 흰 이빨 드러내며 이죽거립니다 라고 합니다. 네, 살짝 이렇게 이죽거린데 할머니를 두고 노총각이 이죽거려 말장난을 하는 거죠. 저런 오살을 놈. 네, 상당히 두 사람 관계가 어때 보여요? 둘이서는 왠지 좀 친한 느낌이 들죠. 이렇게 친근감 있는 느낌이 들어요. 묵은 김치에 하도 물려서 나왔더만 뭔 소리다냐 하고,
늙은이 놀리면 그 가운데 다리가 실버들 대합을 줄을 왜 몰라? 하고 이렇게 서로 그러니까 이런 거리낌 없는 말투를 서로 주고받는다. 우리 흔히 그렇게 말하죠. 이렇게 이제 이런 말투들을 또 어느 정도 좀 질박한 말투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괜찮겠어요. 어조죠. 그러니까 네, 거리낌 없이 말을 주고받는 그런 분위기예요. 아따 동네 사람, 동네 새하면 말라붙어도 여자들 마음 하나는 언제나 20살 처녀 마음으로 산다는 것인디 뭘 그려? 아, 저 보리밭은 무단히 차오르간디 하는 말은 괜히 차오르겠는가 이런 말인데 보리밭이 푸릇푸릇 이렇게 솟아나니까 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 할머니를 두고 이렇게 좀 기분 좋게 해주는 것 같으면서 할머니 아직도 쌩쌩이 젊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숨은 의미가 있겠죠. 네, 오메오메 저 떡을 칠놈 보소. 저 떡을 칠놈 말본새 보소. 그려 저그 남원장 노류장화라도 좋은 게 요 꽃 피고 새우는 날 꽃나부춤 훨훨 쳐서 몸 한번 후끈 풀었으면 나도 원이었겠다. 헌디 요런 호시절 다 까먹고 니놈은 언제 상투 틀 테여? 하고 서로 어떤 서로 어떤 개인적 어떤 뭐랄까요? 어떤 이성적 관계를 가지고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놀리고 있어요. 서로 홀로 사는 모습들을 놀리면서 주고받고 있죠. 그러니까 이 시적 분위기라고 할까요? 분위기는 조금 토속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어조도 좀 토속적이기도 하고 약간은 서로 놀리는 투로 봐서 해학적 어조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왠지 해학이라는 게 해가 화할해자에다가 말씀은 자에 호피무늬 호자 들어간 거 아니 학대할 학자 들어간 거 그걸 갖다 흔히 조롱하다 할 때 학자죠. 약간 분위기 있게 그러니까 서로 악의 없이 왠지 희롱하는 거죠. 희롱할 학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써볼까요? 예, 해자가 화할 해자예요. 이 해학적이다라고 할 때, 네, 화할 해자 이겁니다. 이렇게 이 화할 해자인데 말씀은 자에 다개자를 써서 화할 해자 모두가 함께 이야기한다는 뜻이니까 화할 해자고 이 뒤에가 이게 학대하다 할 자예요. 이게 괴롭히다, 학대하다 이렇게 학자고 말씀은 자인데 괴롭힐 학자니까 말로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희롱할 학이라고 합니다. 희롱할 학자. 그래서 좀 분위기 나쁘지 않게 희롱하는 것들을 해학이라고도 하는데 또 골계적이라고도 하죠. 골계적. 네, 해학적 어조에다가 골계적 어조. 또 토속적 어조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분위기가 해학적이고 토속적이기도 하지만 농촌 분위기를 뭐라고 말해요? 전원적이라고도 하죠. 전원적 분위기라고도 해요. 그런데 거기에 전원적 분위기에서 약간 좀 어떤 이상, 네, 우리가 흔히 어떤 이상이나 전원적 분위기를 좀 이상적으로 묘사하면 뭐라고 그래요? 목가적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게 좀 목가적이다라고 말하기에는 두 사람의 상태가 홀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목가적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죠. 어울리지 않죠. 네. 홀로 고독하게 사는 사람들끼리 상황을 해학적으로 주고받는 언어를 주고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목가적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네. 그리고 또 여기 뭐 어려운 말은 없죠. 그냥 금방 읽기만 해도 이해가 되죠. 이렇게 이제 시를 쓰는 것,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주지적이라는 표현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시를 주정적이라고 해요. 네, 주정적 분위기의 시라고 하는데 주정적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여기 한번 적어볼까요? 주정적, 주정적인 시, 주정적 이렇게 주정적 하면은 한자로 이걸 써요 이렇게 주정적하고 이렇게 이렇게 이제 주정적이다 그러면은 주지시하고 주정시하고 조금 나뉘죠. 주지시, 주지적이라고도 쓰죠. 뒤에 주지적, 주지적 하면은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주지적하고 주정적하고 좀 거의 좀 상반된 의미인데 주정적이다 하려면은 먼저 주지적이라면 이 지가 알지자잖아요, 알지. 그러니까 지성이나 이성 또는 합리성 같은 것을 중시 여기는 시가 주지시입니다. 이렇게 이성 또 뭐 지성 또 뭐 합리성 이런 것을 왠지 공부 많이 했을 것 같은 어떤 학문적 분위기가 나는 시 그런 것을 주지적이라고 해요. 왠지 좀 학문적, 철학적 뭔가 좀 공부 많이 해야 좀 알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시. 흔히 심리적 존재론적인 이야기를 많이 다루죠. 그런 것을 주지적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이제 주정적은 그런 어떤 이성, 합리성, 지성 이런 것이 아니라 정서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정서나 감정, 어떤 그런 감정과 정서를 중요시 여기는 게 주정적이라고 합니다. 이 시를 주정적 분위기의 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음 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시를 보면서도 이 시도 그렇게 잘 읽어지는 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화가 뭉크와 함께 이승화 시인의 시고요. 뭉크가 누구죠? 화가 뭉크. 기억하시는 분 많이 계시겠죠? 뭉크는 그 절규라는 그림으로 어떤 그러니까 공포를 그림으로 그렸잖아요. 우리가 공포하면은 어떤 관념인데 그런 관념적인 언어를 그림으로 그렸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승화 시인은 뭉크가 그림으로 그 공포라는 어떤 관념을 그리듯이 우리가 공포하면 공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는 것을 그림으로 묘사를 해놓은 게 그 뭉크의 그림이죠. 그러니까 절규라는 그림 한번 쳐보시면 느낌이 오겠지만 아주 색깔도 아주 그 원색과 또 막 사람이 찌그러지면서 그죠? 이렇게 비명 지르는 듯한 느낌의 그림이 있죠. 근데 이제 이승화 시에는 그것을 시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본 겁니다. 이렇게. 어디서 울음소리가 들려 지금 말더듬하고 있죠. 이렇게 말더듬. 격격 견딜 수가 없어. 난 말이야. 토하고 싶어. 울음소리가 끊어질 듯. 끊이지 않고 들려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화자의 어떤 말 소리 외관적으로는 약간 어눌한 어투를 쓰고 있죠. 어눌한 어투를 쓰고 있고 또 소름이 끼쳐 텅 빈 도시 아니 웃는 소리야 끝내는 미쳐버릴지도 모른다 보트 피플이여 텅 빈 세계여 나는 부인할 것이다. 이제 여기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개인적인 공포만은 아닌 거죠. 마치 자기가 이제 그 개인이 느끼는 공포를 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이제 이런 시를 좀 주지적이다라고 해요. 주지적 분위기의 시다라고 하는데, 아까 주지적 그러면 뭘 나타낸다고 해서 이성과 지성 하나만 기억해도 지니까 그냥 기억할 수 있겠죠. 이성, 지성, 합리성 이런 거를 중시 여기는 것. 왠지 좀
예,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공부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의 어떤 그런 내용, 그죠? 그 학문적 느낌이 드는 그런 내용을 갖다가 주지적이라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뭉크가 그렇게 그림으로 공포를 그리듯이 지금 이승하 시인은 시로 이렇게 공포를 그려놨는데, 여기서 이제 서정자인 나는 그러니까 뭉크 그림의 특징이 공포잖아요. 공포와 불안. 공포와 불안에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당대의 어떤 사람들의 공포와 불안을 그렇게 표현했듯이 지금 시인은 그 어조로, 그러니까 약간 그 시로서 약간 어조를 살려서 그렇게 공포와 불안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또 이 부분을 보면은 현대인들의 그 공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현대인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런 공포. 근데 이제 boat people 이란 말이 나와서 쉽게 뭐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좀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죠. 이 boat people이라고 베트남 전쟁하고 좀 관계가 있죠. 그 베트남 주변 나라들, 베트남 주변에 어떤 나라들이 있어요? 뭐 킬링필드 영화도 잘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죠. 이렇게 킬링필드 워낙 유명한 영화이기도 한데 킬링필드라는 영화를 알면 좀 약간 연세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오스라든가 그 주변에 나라 많잖아요.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또 없나요? 미얀마도 있겠네요. 미얀마, 라오스 이런 나라들이 인도 차이나 반도 이런 나라들이 있는 그 지역을 그 반도로 돼 있잖아요. 거기가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 그래요. 인도 차이나라고 영화도 있었죠. 그 영화 포스터가 아주 인상적이었던 것 같은데, 네,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 영화도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인도 차이나 반도 국가들이 자꾸 공산화되니까 그 공산화된 나라를 피해서 다른 나라로 탈출하는데 주로 이제 배 타고 탈출을 하죠. 그래서 배를 타고 다니는 난민들을 가리켜서 보트 피플이라고 그래서 자기 나라를, 그죠? 배를 타고서 다른 나라로 도망쳐가는 그 사람들의 공포, 그 공포는 정말 엄청나겠죠. 그래서 그 현대인의 공포를 보트 피플에 비유해서, 네, 텅 빈 세계래요. 텅 빈 세계. 나는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네, 존재를 부인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현대인들의 공포가 그 보트 피플 난민들이 겪고 있었던 그 공포에 견줄만 하다라고 이렇게 그 현대인의 공포를 형상화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도 상당히 그 어조가 물론 공포를 그렸으니까 어조는 불안한 어조라고도 할 수 있고 또 공포의 어조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표면적으로는 말투는 약간 어눌한 어조이기도 하죠. 네, 어조를 자꾸 여러 가지로 다음 영상에서 또 어조에 대해서 설명하겠지만 단어만 잘 기억해도 어조는 금방 압니다. 네,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조하고 관련된 단어를 기억하시면 어조는 어렵지가 않아요. 금방 알아요. 근데 어조는 대단히 중요하죠. 시인의 개성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네. 자, 이 시도 한번 볼게요. 다 부분이니까 짧아요. 지금 눈 내리고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청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이육사 시인이 쓴 시는 대부분 남성적 어조죠.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이렇게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죠? 지금 눈 내리고 매화향기 어조는 끝부분을 잘 보시면 돼요. 이렇게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뭔가 이렇게 탁, 그죠? 뿌리노라 그러는 것 같죠?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이렇게 그 뭔가 단정적이고, 그죠? 뭔가 명령적이고, 그죠? 굉장히 그 단정적이고 단호하죠. 단호한 어조, 그죠? 단호한 어조이고, 또 약간은 뭐 명령적 어조도 쓰이고 있네요. 그죠? 그런 정결 의미가 쓰이면, 다시 한번요. 단정적이고 단호하고 명령적이고 뭔가 의지가 강한 듯한 어조, 의지적 어조, 다 그렇게 말하면 돼요. 그냥 단정적 어조, 단호한 어조, 명령적 어조, 의지적 어조. 네, 이런 어조들을 또 종합하자면 남성적 어조다라고도 합니다. 네. 이제 어조를 하나씩 말할 수 있겠죠. 믿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또 그거에 대해서 말하니까요. 자, 이거를 한번 보세요. 김소월의 진달래꽃인데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려드리오리다. 이 진달래꽃 시를 보면 첫째 약간 분위기만 생각을 해봐요. 왠지 부드러운 느낌, 그리고 뭔가 정한이 느껴지죠. 한이 좀 느껴지죠. 정한, 또 어떤 인정, 그리고 왠지 또 간절함이 느껴지고, 그죠? 그리고 왠지 좀 슬픔도 느껴져요. 예. 이런 것들. 그럼 이제 그냥 거기다 붙이기만 하면 돼요. 간절한 어조, 그죠? 왠지 뭔가 좀 슬픈 어조, 뭐 애상적 어조라고 하죠. 슬픈 어조를 애상적 어조, 그죠? 그런 어떤 뭔가 기원하는 듯한, 그죠? 종교적 어조도 없지는 않죠. 약하긴 해도.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말할 때 주로 그런 어조들은, 제가 지금 금방 말한 어조들은 대부분 이렇게 하리오리다, 그냥 종결어미만 잘 보셔도 다 느낌이 와요. 이렇게 뿌리오리다. 네, 경어체를 씁니다. 이렇게 굉장히 높임말을 쓰고, 네, 이런 어조들을 종합적으로 말하면 여성적 어조다라고 해요. 분위기가, 네, 종합하자면 여성적 어조다. 뭐뭐 말했어요? 간절한 어조, 뭔가 기원적 어조, 뭔가 소원하는 종교적은 조금 불편하죠. 뭔가 간절한 어조가 있고, 또 슬픈 어조, 뭐 애상적 어조,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네. 다음 시 볼게요. 네, 김상용 시인의 나무로 창을 내겠소. 이 시는 워낙 유명하죠. 하겠소 하면, 네, 어딘지 나무로 창을 내겠소. 아이고, 고가 아니고 소인데, 그죠? 소가 맞죠? 소일 것 같아요. 나무로 창을 내겠소. 밭이 한참가리라는 거는 참이잖아요. 참을 우리 간식이란 표현 많이 쓰죠. 간식은 일본어입니다. 일본어식 한자어고, 그거 간식이란 말 쓰지 말 것을 권유하고 있어요. 참이 이제 우리말이고, 새참이라고도 하죠. 새참, 또는 뭐 사이참, 또 곁두리라고도 해요. 이렇게. 네, 그 곁두리도 있고, 우리 일본식 한자어니까 무조건 배척하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좋은 우리말을 좀 살려보자는 거죠. 일본식 한자를 좀 가급적 쓰지 말고 좋은 우리말이 있을 때는 우리말을 쓰자는 거죠. 이렇게 참 있고, 새참 있고, 사이참 있고, 또 곁두리도 있고 많잖아요. 네, 이런 좋은 말들을 쓰자는 것이지 무조건 배척하자 이건 아니죠. 왜냐하면 일단 일본의 한자가 전해진 것도 뭐 이렇게 한반도를 통해서 전해진 것들도 많고, 또 우리가 한자어를 만들어도
우리와 일본이 만든 것과 우리가 만든 것이 한자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써도 상관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말을 죽여가면서까지 쓸 필요는 없죠. 이렇게 좋은 말이 있는데, 그냥 참을 한 번 먹고 갈 수 있는 면적, 흔히 쟁기를 사용할 때 참 한 번만 먹고도 갈 수 있는 면적을 한참가리라고요. 그러니까 밭이 되게 좁아요. 밭이 한참가리, 괭이로 파고 호미로는 김을 맺죠. 구름이 꼬인다 갈리 있어. 구름이 꼬인다 갈리 있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름이 우리가 그 청운이라고 하잖아요. 청운. 그러니까 벼슬 같은 걸 말해요. 높은 벼슬에 대한 꿈. 그것을 청운이라고 하는데, 뭔가 이제 그런 것들이 꼬신다 해도 관리가 있겠는가? 안 가겠다라는 거죠. 새 노래는 공으로 들으랴오. 강냉이가 있걸랑 함께 와 자셔도 좋소. 왜 사냐건 웃지요 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어조도 뭐 하겠소 단호하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단호한 어조라고 해도 되고, 또 어떤 느낌이 있어요? 왠지 소박해요. 네, 뭐 대단히 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죠? 자기를 낮추고 있으니까 겸손한 어조이기도 하고, 왠지 함께 와 자셔도 좋소에서와 같이 친근한 어조이기도 하고, 이런 의미에서 아까 단호한 어조, 의지적 어조, 이걸 뭐라 그랬어요? 남성적 어조라고 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어조의 종류는 대개 종결어미 형태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어조를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